오늘의 정치권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의원총회 오늘 오전에도 있었고요. 잠시 쉬었다가 오늘 오후에 재개가 돼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의원총회가 시작되면서 있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규는 당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와 당원 당규의 미비가 결합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원 당규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한 새로운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비대위 출범 이전 최고의 체제로의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비대위는 우청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의결했던 내용입니다. 네, 법원의 제동으로 지금의 비대위가 인정이 되지 않게 됐고, 그래서 지난 토요일 의원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자라고 중지를 모았고, 그러기 위해서 당헌과 당규를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위해서 바꿔보자. 사실 오늘 그런 취지에서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이렇게 길게 이어지고 있는 거 보면 난상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 거 보면 순조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순조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6일 지난주 금요일 날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을 때는 전부 다 우회로로 지금 그러면 합헌적으로 당을 고치면 되겠네. 왜? 비상상황을 만들면 되니까. 이런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비상상황을 규정하자고 하면 법원에서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라는 간단한 생각에서 다들 동의했는데 주말 들어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지금 보니까 당내에서도 다른 소리도 나온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의원들도 어디 들어가 다니 보면은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면은 의원총회에서 토요일 날 의원총회에서 결정했지만 지금은 좀 달라질 거예요. 의원들도 태도도 달라지고 이러다 되는 거야. 결정적으로 보면 이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법원의 결정을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가짜 비상 상황을 만들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려고 한 것이라는 게 법원 판단에 쉽게 얘기하면 그런 대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당헌을 고치고 새로 비대위를 만든다고 해서 법원에서 다시 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또 만약에 이번에도 인용되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라는 생각을 의원들도 하게 될 테고 또 결정적으로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있을 때는 이 당헌이 없던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소급입법을 내서 특정인을 겨냥한 소급입법의 그런 생각도 법원에 줄 것 같다는 불안감도 생기고 그래서 일부 지금 주류들이 당내 주류들이 주장하는 대로 빨리 당헌 고치자고 하는 데 대해서 다들 지난번 토요일 의원총회처럼 쉽게 동의가 안 되는 대목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소리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뭐 어찌됐든 간에 당헌을 고쳤다 했을 때, 고치고 나면 새로운 비대위 출범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또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또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 힘이 자꾸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정도로 가면은 사실 문제가 쉽게 풀린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도가 뭐냐? 법원의 판단을 100% 수용하는 것이 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준 골자를 보면은 현재 비대위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가짜 비상 상황을 만들어서 비대위를 만들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직무정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비대위를 만들기 이전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 체제가 최고의 체제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 대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5명 중에 4명의 최고위원이 그만뒀는데 그러면 이 4명의 그만둔 최고위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의 판단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전국위원회에서 다시 충원하면 된다, 다시 뽑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거치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사퇴를 수습한 후에 거치를 정하겠다.
라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여러 중진들도 권성동 원내대표직을 물러나는 것이 사태 해결의 첫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물러나고 그리고 의총을 긴급하게 열어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사태를 수습하면 된다. 그래서 그 원내대표가 일단 최고위를 복원을 하고 그리고 그 복원된 최고위를 통해서 비대위를 만들면은 이거는 이제 법원의 판단과 일맥상통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시비는 더더욱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사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 아니겠습니까? 더 들어가면 이제 그게 윤핵관과 이준석 대표와의 이제 권력 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을 정치적으로 푸는 것이 저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 주신 김에 그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를 두고도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워낙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당내 중진 의원들이 즉시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출근길에도 이미 의총에서 다 결론이 났고 나는 비대위를 새로 출범시킨 이후에 내 거취를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은 또 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면 세 갈래예요. 정확히 세 갈래인데 첫째,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못 버텨요. 다시 말하면 수습을 하고 나서 무조건 물러나게 돼 있어요. 본인도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물러나느냐, 다시 말하면 물러나고 원내대표를 바로 선출하느냐, 추대하느냐, 요 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윤핵관 내부에서도 지금 물러나라는 세력이 있는 거고 아니면 나중에 수습한 후에 물러나라. 장재원 의원의 힘을 보탠 게 주력은 아직도 주류는 수습을 하고 나서 물러나도록 하자는 게 하나 있는 거고 예. 지금 조경태 의원이나 윤상현이나 이런 분들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그 별도로 빨리 물러나라. 조기 전당대회론으로 가자는 이런 파가 세 파가 지금은 세 가지 기류가 있다. 파라고 표현을 정정합니다. 네. 세 가지 당내 기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자기는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 후에 물러나겠다라고 하고 현실론을 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럼 이걸 수습할 거냐? 내가 마지막으로 수습하고 책임지고 나가겠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토요일 날 우리 의원총회에서 바로 비대위로 만들지고 결의했지 않느냐라고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거고 대통령실도 일정 부분 어제 대통령이 출근하면서 한 이야기가 바로 그 대목이란 말이에요.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한 거라면 내가 존중해야 된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힘을 싣고 있는데 변수가 하나 등장한 게 서병수 의원이에요.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원회를 열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내가 마음은 찜찜했지만 최고위원회에서 결의를 내서 열라고 해서 내가 열어는 줬다. 당시에도 처음에는 좀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할 수 없이 밀려서 했단 네. 말이에요. 이번에까지 내가 두 번 실수는 못한다. 나 사회 못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성동 지금 대행 입장에서는 권성동 비대위원장 대행 입장에서는 사회 못 볼 것 같으면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부의장에 대한 규정도 부의장이 사회를 본다는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서병수 의원이 사회를 못 본다. 그러면 빠지시오. 부의장을 내세워가지고 회의를 했다 칩시다. 나중에 이것이 또 하나 빌미가 될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는 혹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기 어려울 거다. 두 번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추석 전에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구상 자체가 힘들어진다.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은 계속 거세질 거다. 예. 그야말로 지금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역시 말씀 주신 것처럼 서병수 의원, 전국위 의장 이 당헌과 당규를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인데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나는 못하겠다, 열 수 없다라고 있는 이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것을 무시하고 강행하기에는 또 다른 제동이 걸릴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갈수록 국민의힘의 내용은 깊어지고 더 일이 꼬이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어서
지금의 난국을 수습하겠다라는 네.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보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전국위원회를 열려면은 전국위원회 의장이 열어야 되는데 지금 소집을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의총에서 지금 보고하기를 당헌 당규를 보강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이 현재도 명확하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당 대표가 권리 상황일 때, 예. 그 두 번째는 최고위원의 기능이 상실됐을 때.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현재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이 5명인데 4명 이상이 사퇴를 하면은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꼼수를 지금 더 얹은 것밖에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무리수가 이어지고 법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 의원까지도 예. 이거는 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추가로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 않습니까? 현재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 그리고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정지해 달라. 그리고 또 비대위원 8명의 효력 정지를 좀 정지해 달라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14일부터 신문 기일이 열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또 2차로 인용이 된다면은 예. 국민의힘은 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과 판결을 수용하기는커녕 오히려 또 이것을 또 정지시키는 또 법적 싸움을 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모습이 집권당의 모습이냐라는 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만약에 법적으로 어떻게 푼다고 해도 국민들의 민심을 피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도로 돌아오는 것이 맞다. 당원과 또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를 아무리 보기 싫다고 그래도 이걸 상임정국위원회는 이제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국위원회는 한 10,000명,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선출한 그런 과정을 보면은 수십만 명의 당원 예. 그리고 국민들이 참여한 여론조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법원의 판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길을 여는 것이 정도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예,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힘은 큰 어려움 속에 지금 이 시간에도 난상 토론을 의원들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났을지 전혀 전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잠시 뒤에 의원총회에 참여를 했던 전주혜 의원이 출연할 예정이니까 관련 분위기 좀 어떤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는 대대적인 인적 개편, 인사 쇄신을 예고하면서 한간에는 전체 대통령실 직원들 중에서 한 20%는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 감찰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 정무수석실의 2명의 비서관이 사실상 경질됐고 한때는 정무수석까지 교체설이 모락모락 나왔던 정도. 이 상황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어려움과 정무수석실의 이런 흔들림 좀 연관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 무슨 역할을 한답니까? 가장 큰 거는 국회와의 연결고리고 내부적으로 여당 국민의힘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데 네. 이번에 드러난 게 뭐죠? 여권 전체, 대통령실, 국민의힘, 정부의 정무적 기능을 할 만한 판단하는 주체가 있느냐는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결정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하면 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명이 했어요. 서병수 의원도 했고 홍준표 시장도 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에이 그럴 리가 있겠어. 누구 하나도 어느 한 집단에서도 인용되면 어떡할 거야? 라는 진지하게 탐구를 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한 흔적이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어요. 밑에서 보고하기로는 저게 정리됩니다라고 보고 틀림없이 보고했을 거예요. 정리됩니다. 하면 더 문제가 커졌잖아요. 그리고 당헌 당규에 어떻게 되는 거야? 대통령이 물어봐도 누가 딱 부러지게 이래저래 해서 시나리오 설명 못했을 거예요. 예. 그러면 1차적으로는 이 정무수석에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난 거고 당연한데 지금 보니까 420명이라 그래요. 대통령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우리는 흔히들 지난번 문재인 정부 마지막 때 제가 알기로 한 500명 정도 됐는데 많이 줄였다고 들었는데 420명 꽤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선거운동하면서 당뇨들이니 굉장한 무급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갔다가 대통령실에 인원을 줄이니까 당신은 빠져야 된다,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해서 돌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실세 의원들이나 이른바 윤핵관들이나 라인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갔다는 게 탈방을. 근데 하는 일은 언론에 새거나 이런 정무적 판단을 못하는 집단으로 돼 있는 거예요. 손을 봐야죠, 당연히. 예.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권력 투쟁 요소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 권성동 의원이나 특히 장재원 의원이 많이 추천한 것은 정치권의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능력 없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좀 들여다보겠죠. 이걸 누가 보느냐? 제가 보기에는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검사 출신들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쭉 하면서 보고도 하고 해서 정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예. 저는 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라고 봐야죠. 뭐 연결되는 얘기인데 장제원 의원 그리고 권성동 의원 흔히들 대표적인 윤핵관이다라고 꼽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 이 두 의원의 추천을 받아서 들어간 인사들이 많다라고 신 의원께서도 이 공공연한 사실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 인사쇄신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른바 이 두 윤핵관 사이에 최근에 또 당내 내홍과 또 연관돼서 또 이 문제까지 결부되면 뭔가 좀 좁힐 수 없는 거리감이 또 생기고 이것이 또 새로운 분열의 하나의 씨앗이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미 홍수가 난 것 같아요. 일단 당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물러나야 된다라는 이제 당내 여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를 수습한다 해도 제가 볼 때 자리를 버티기 어려워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역시 윤핵관의 핵심 쌍두마차인 그럼 장제원 의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이 장제원 의원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부분은 역시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보도에 따르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희생양 삼아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모든 사태의 책임에는 역시 이제 윤핵관이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고 그 윤핵관 하면은 뭐 권성동 플러스 장제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 사람 다 거치가 상당히 좀 불안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리고 대통령실의 대대적인 지금 인적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역시 준비 안 된 결과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검찰총장 하다가 갑자기 뭐 한 9개월 만에 지금 대통령에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준비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인사를 할 때 의존한 것이 한쪽은 자신의 사적 인연에 의한 대표적인 이제 검찰 출신의 인사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윤핵관들에 의존했는데 지금 이제 대대적으로 인사 개편이 이루어지는 방향은 윤핵관들 라인에 대해서 지금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뭐 정무수석실하고 시민사회 수석실인데 일단 뭐 정무수석실에 뭐 1, 2 비서관 그리고 또 뭐 선임 행정관 2명 또 시민사회 수석실에 여러 비서 또 행정관들도 역시 이제 윤핵관 라인이 제거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아직도 좀 방향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인사 참사가 났다면은 인사 라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인사 라인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안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오히려 검찰 출신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이 더 커진다. 따라서 이 부분도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인사 라인을 좀 공적 시스템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번 일을 전화위복으로 삼으려면 오히려 네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야당의 출신의 인사들까지도 포용하는 그런 탕평의 인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앵커께서 아까 말씀하신 권성동, 장제원 의원으로 대변되는 두 명의 세력이 중요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이미 초기 단계부터 사실은 좀 분화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십시오. 이것은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서 한 이른바 내부의 강경론과 온건론의 대결이었어요. 온건론이라 하는 것은 뭐냐? 권성동 원내대표가 처음에 이 권리가 아니라 사고다. 6개월 후에는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 때문에 네. 이 사달이 생겼다고 판단하는 게 장제원 의원 쪽인 거예요. 근데 지금 권성동 의원 측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순리대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초선 의원들 65명 중에 32명이 연판장을 돌렸어요. 비대위로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배우가 누구냐라고 그러니까 그 권성동 의원하고 친하다고 알려진 윤한홍 의원이 토요일 날 의원총회에서 한 말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연판장 돌린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연판 돌린 사람 나와서 말을 좀 해봐. 이 사단을 더 악화시킨 게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 예. 뭐 이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장재원 의원 쪽에서는 보면은 그쪽 진영에서 보기에는 그쪽 그룹들이 보기에는 처음부터 이건 사고가 아니라 권리라고 규정을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을 잘못 처리했다. 두 가지 기류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다 양쪽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예. 대통령 입장에서 헷갈리는 거죠 지금. 예.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오늘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찾아왔는데요.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했고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복 수석님께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축하난을 들고 또 직접 이렇게 오셔서 축하해 주셨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 여당의 정책 또는 행정에 대해서 또 국정에 대해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견제할 건 견제하되 최종 목표는 언제나 민생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선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오늘 처음으로 또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 내용들이 공개된 것을 보면 좀 화기애애한 얘기들 했지만 어제 이재명 신임 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영수회담에 대해서 하루빨리 좀 만나자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또 확답이나 뭐가 이렇게 확정적인 것들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신경전 있다고 좀 느껴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불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20%대 후반까지 지지율은 떨어졌고 지금 집권당은 내용 때문에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또 지금 대선의 라이벌이었던 이재명 신임 당대표 같은 경우는 8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6개월 만에 다시 컴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던진 카드가 영수회담 그리고 다시 최고위원회에서 또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사실 좀 거부하기는 어려운 그런 제안이에요. 지금 이제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원론적으로 오케이 그러면은 빠른 시일 안에 당이 안정이 되면 근데 조건이 두 가지가 붙었어요. 당이 안정이 되면 그리고 여야와 함께. 근데 지금 이재명 신임 당대표가 요구한 것은 당장 만나자라는 것. 그리고 1대1로 만나자라는 거예요. 이걸 단독 회동인지 아니면 영수 회동인지 이 부분은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상대인 이재명 대표의 위상을 좀 높여준다라는 그런 우려를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생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또 북한은 또 핵무기 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상황 때 두 지도자가 만나면은 저는 국민들을 굉장히 안심시켜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 형식 또는 의제 이런 거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만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반등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치적인 상황에서 좀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가 그동안에 쉽지 않았던 것을 많이 봐왔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당장 만나 우리 만나 이렇게 해본들 정치 현실적으로 보면은 첫째는 대통령도 당원의 한 사람이고 당 대표도 아니고 당 총재도 아니기 때문에 예. 1대1로 만나는 것을 왜 만나야 되지? 우리 국힘은 어떻게 하고 정의당은 어떻게 할 거야? 같이 만나려고 할 테고 또 하나는 만나면 뭔가 나와줘야 돼요. 적어도 그러려면 사전 준비가 잘 돼야 된다는 점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대변인이 발표할 내용까지 사실은 사전에 다 끝나고 나서 만나는 게 맞다. 그러기에는 너무 제가 볼 때 아직 준비가 안 되다는 느낌이 드는 거고 예. 또 하나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이거잖아요. 지금은 청와대를 향한 논리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빨리 만나주는 게 통큰 정치를 보이고 대통령의 영도력을 발휘한 것 때문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준석 대표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라니까요.
라고 하고 싶겠지만 정치로 보면 굉장히 좀 리스크가 많은 게 이재명 전 대표께서 사법 문제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이야기는 뭐 회담에서 하진 않겠지만 이런 문제. 그럼 1대1 위상으로 완전히 6개월 전에 대통령 선거 때 6개월 전에 맞붙은 분이 다시 1대1로 만나가지고 웃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는 건지 이런 문제가 다 조심스럽게 준비를 많이 해서 만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